안녕하세요, 미나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것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대출 상품인데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조건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80%에서 100%까지 지원이 되고요. 최대 1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1.2%입니다. 그럼 금리 1.2%면 과연 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제가 최대 금액인 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요. 연 1.2%니까 1년에는 12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12달, 10일을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 밖에 안 납니다. 저는 예전에 월세를 50만 원 주고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을 때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첫 번째, 나는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다닌다. 두 번째,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 34살 이하이다. 자,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자, 이게 애매한데요. 이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제가 이 홈페이지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회사의 법인 등록번호를 조회해 보시면은 부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화해서 알아보는 거겠죠?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이런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확인을 거쳤다면 두 번째 조건. 제가 아까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대출의 조건은요. 대출할 당시에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나 혹은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이 있다, 한 채.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1년 동안 버는 그런 소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미혼이다 라고 하면은 연간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연 5천만 원 이하가 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는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독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인데 가능할까요?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대주도 가능하고요. 단 대출 실행일이죠.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끝낸 후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마지막은 나이입니다. 만 34세 이하인데요. 여자의 경우는 만 34세로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의 경우는 현역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확인을 했고요.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 부분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중개청 전세자금 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대출입니다. 보증금의 100%가 나오는데요.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요. 100%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5%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 그 건물의 전체 임차 보증금이 2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빌라에 3층을 봤어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세금은 1억이었습니다. 근데요. 거기 건물이 3층인데 1층에도 지금 1억의 전세고 2층에도 1억의 전세예요. 그럼 총 3억이죠.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조건입니다. 집 주인이 은행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건물에 있는
그 호수별 임대차 내역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양도 동의서까지 이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 내역을 다 공개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을 구하기도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입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강추합니다. 자,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되는데요.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뭐 2억이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2억의 80%는 1억 6천이죠. 하지만 최대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의 대출이 나오는 거죠. 이번의 경우에 좋은 거는요. 집주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흔쾌히 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그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방도 훨씬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 서류는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준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 구하는 순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수월하고 나중에 헛고생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일단 내가 그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럼 이제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많이 있죠. 온라인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 통해서 그리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통할 수도 있고 직거래가 있는데 여기서 직거래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도 부동산에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부동산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직거래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게 훨씬 더 편리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집을 직거래로 했어요. 부동산도 돌고 직거래 사이트도 보고 했는데 이 집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자, 그래가지고 저는 직거래로 했어요. 물론 제가 계약서를 또 대필비를 주고 쓰긴 썼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면 이 대출이 안 된다고 너무 강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확인까지 다 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지식을 묻지 말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가능한지 물어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다,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듣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돈 드리고 그 대피를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이 공증서, 부동산에서 주는 이 공증서가 있어야지 대출이 나온다라고 해석하셨거든요. 그 다음날 대출 심사 받으러 갔을 때 거기서 다시 공증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심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든 부동산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방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신다 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절대로. 일단은 가심사를 먼저 받아서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에 든다고 가계약금 걸잖아요. 근데 가심사 갔는데 그 집의 문제건 나의 문제건 이게 안 나온다고 해버리면 그 가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부동산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조건을 또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게 하루아침에 나가진 않잖아요. 그 집이. 내가 내일 가심사를 볼 건데 그 사이에 나가면은 나하고는 운명이 그냥 안 맞는 집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보고 내일 가심사 받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그 마음에 드는 집에 그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그리고 서류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소득증명 관련된 거, 또 나의 기본적인 서류 이런 거 떼가지고 다음날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이 집은 나올 것 같고 혹은 이 집은 안 될 것 같고 당신의 신용도로는 지금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구나. 그때 계약서를 쓰시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서하고 관련된 서류를 다 가지고 이제 본 심사를 받으러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 구하실 때요, 한 달 전에는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심사 기간이 짧으면 2주에서 한 달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시간을 두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부동산 통하시면 다 해주실 것들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안 써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세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출이 안 나왔을 시에는 이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 혹은 내가 만약에 대출금이 조금 적게 나왔을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당 5만 원, 월세 5만 원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꼭 거셔야 됩니다. 아니면 심사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뭐 계약서에 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와라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심사가 된다고 할 때 거기 은행원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요, 연이율이 정말로 저렴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사 계획 중인 이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꼭 한번 이용해서 월세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